카카오톡 설정에서 생일 알림을 꺼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축하 메시지 받으면 또 일일이 답장해야 하니까. 그리고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 생일도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게 은근히 부담스럽거든요. 생일에 뭐 할 거냐고 물으면 딱히 없어. 그냥 평소처럼 보낼 것 같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요. 가족이 미역국 끓여주면 먹고, 카톡으로 축하 메시지 오면 고마워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끝이에요. 거창한 파티도 특별한 이벤트도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보면 뭔가 삭막해 보이기도 하고 왜 저럴까 싶기도 한데, 사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생일을 조용히 넘기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받으면 줘야 하고 줬으면 또 받아야 하고 이 품앗이가 끝없이 반복되잖아요. 직장 동료, 지인, 친척까지 챙기다 보면 1년 내내 누군가의 생일이에요. 내 생일 하루 챙김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 생일 일일이 챙기는 건 솔직히 가성비가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주고 안 받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싶은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선물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생일 선물이라는 게 사실 애매하거든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렇다고 물어보면 선물의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대충 무난한 걸 사게 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집에 쌓아두다가 결국 버리게 되고요.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면 선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져요. 차라리 각자 필요한 거 각자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물 대신 그냥 같이 밥 먹자고 해요. 물건보다 시간을 나누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생일을 자기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날은 엄마가 가장 고생한 날이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축하를 받아야 하나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생일날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리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요. 축하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생일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형식적인 축하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생일날만 되면 뜬금없이 생일 축하해라고 메시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진심이 담겼다기보다는 그냥 알림 떠서 보내는 의례적인 축하요. 이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평소에 안부 한 번 더 묻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1년에 딱 하루만 관심받는 것보다 평범한 날에 나누는 진짜 대화가 훨씬 소중해요. SNS가 일상화되면서 이런 감정이 더 강해진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는 생일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거든요. 달력에 표시해 두거나 수첩에 적어 두거나 진짜 신경 쓰지 않으면 기억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자동으로 알려주잖아요. 알림 뜨면 그냥 누르고 축하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심인지 그냥 알림 보고 보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일 공개 설정을 꺼버려요. 진짜 기억하는 사람만 연락하라는 무언의 테스트 같은 거예요. 물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요.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도 SNS에서 오는 축하 메시지에는 의외로 거부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축하받는 것보다 부담이 적거든요. 답장도 이모티콘 하나면 되고 얼굴 보고 리액션할 필요도 없고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으니까요. 관심 받는 건 싫지만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도 싫은 미묘한 심리가 있는 거죠. 사실 생일뿐 아니라 기념일 자체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결혼기념일 같은 날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왜 특정한 날에만 특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면 되지 굳이 그날만 뭔가를 해야 하나 싶은 거죠. 기념일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관점인 거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면 굳이 특별한 날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성인이 되면 생일에 큰 관심 보이는 걸
유치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생일 파티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시선이요. 그러다 보니 속으로는 누군가 챙겨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성숙한 어른이니까 이런 거에 연연하면 안 돼라는 사회적 압박이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생일 며칠 전부터 미묘하게 예민해지거나 당일에 핸드폰을 평소보다 자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입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생일은 감정적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관심받는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목받는 상황에서 편안한지 불편한지가 드러나는 날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 상황 자체가 불편해요. 케이크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 들으면서 어색하게 서 있어야 하고, 선물 받으면 뭔가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에요.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게 싫은 건 소심해서가 아니라 성향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 통제 욕구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건 내가 주도권을 가진 상황이에요. 언제, 어떻게, 뭘 줄지 내가 정하잖아요. 근데 챙김을 받는 건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이에요. 상대가 뭘 준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축하할 건지 모르는 거죠.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깜짝 파티 같은 건 최악이에요. 예상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감동받은 표정을 지어야 하고, 적절한 말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완벽주의 성향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은 기대 수준이 높거든요. 생일을 챙긴다면 제대로 챙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아예 안 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축하해 줄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중간은 없고 완벽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마음 편한 거죠. 생일에 대한 태도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어릴 때는 생일이 정말 특별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케이크 초 끄면서 소원 빌고 선물 뜯을 때 두근거리고요. 그런데 20대 중후반부터 슬슬 달라져요. 취업 준비, 일, 연애, 미래 걱정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생일의 즐거움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30대가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와요. 생일이 단순한 축하의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40대 이후에는 이런 성찰의 성격이 더 강해져요. 나이 먹는 게 반갑지 않아서 생일이 오히려 우울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시간적 자기인식이라고 불러요. 생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나는 이 시간 동안 뭘 했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달라졌나 하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생일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남들은 다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생일을 씁쓸한 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차라리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반대로 이런 성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끄러운 파티 대신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생일은 명상 같은 거예요. 화려한 축하 대신 내면의 평화와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혼자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식 해먹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거나요. 이게 그들만의 축하 방식인 거죠. 감정 조절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급격한 상승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의 낙차도 크거든요. 생일 파티에서 엄청 즐겁고 행복했다가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오면 괜히 허무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파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게요. 그래서 생일을 평소처럼 보내는 게 오히려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잘 알고 관리하는 방법인 거죠.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생일을 조용히 넘기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다른 사람 생일은 꼬박꼬박 챙긴다는 거예요.
친구 생일에는 기프티콘이라도 보내고 가족 기념일은 절대 안 놓치고 동료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요. 남을 챙기는 건 편한데 자기가 챙김받는 건 어색한 거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건 자연스러운데 자기가 기쁨을 받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내가 뭐라고 이런 관심을 받아야 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팀의 중심 역할을 해요. 동료 프로젝트 마감 기억해주고 후배 챙기고 팀 분위기 살피는 사람들이요. 근데 정작 자기 생일에 팀에서 뭔가 해주려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아니야, 이럴 것까지 뭐 진짜 괜찮아 하면서요. 회식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는 잘 안 하면서 다른 사람 고민은 끝까지 들어주는 그 사람, 야근할 때 조용히 커피 사다 주는 그 선배가 대부분 이런 타입이에요.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상대방 기념일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자기 생일에는 뭘 원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맛있는 거 먹자, 딱히 없어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상대방이 알아서 뭔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요. 이건 무리한 기대가 아니라 평소에 주기만 했던 사람이 한 번쯤은 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생일을 제대로 챙김받아 본 적이 없어서 무덤덤해진 경우도 있어요. 형제 자매가 많아서 내 생일은 대충 넘어갔거나 부모님이 바빠서 케이크 없이 지나간 해가 있거나 생일이 방학이라 친구들한테 축하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생일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어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한 일도 없으니까요.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생일 당일에 신경 안 쓴다고 말하면서도 누가 연락했는지, 누가 기억했는지 슬쩍 확인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완전히 무관심한 척해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나약함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관심의 형태예요. 거창한 파티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와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생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중 하루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날만 의미를 부여할 필요를 못 느껴요. 당장 오늘도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날인데 뭘 그리 생일만 특별하게 여기나 싶은 거죠. 매일매일이 생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범한 하루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퇴근길 노을, 주말에 늦잠 자는 여유 같은 소소한 행복들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일치라고 불러요.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할 때 외부의 인정 없이도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일은 외부의 축하를 받는 날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날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나, 성장했나, 후회 없이 보냈나,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생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그날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날이에요.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어색해요.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축하를 받아야 하지 싶은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이가 생일에 대한 태도를 가르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생일 조용히 넘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깜짝 파티나 거창한 이벤트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면서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게 더 나아요.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먹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식적인 축하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관심이 훨씬 와닿거든요. 그리고 그날 하루만 관심 주는 것보다 평소에 꾸준히 안부 묻는 게 더 의미 있어요. 1년에 한 번 크게 챙기는 것보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만약 본인이 생일을 조용히 보내는 타입이라면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축하받을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보낼 때 편안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유난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보내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결국 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하게 파티하는 사람도, 조용히 혼자 보내는 사람도, 부모님께 감사 전화 드리는 사람도 모두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거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생일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도 괜찮아요.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면 그게 당신한테 맞는 방식인 거예요. 혼자 치킨 시켜 먹으면서 좋아하는 영화 봤어도 좋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산책했어도 좋아요. 그게 나만의 축하 방식인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기억해서 연락이 온다면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고마워 한마디면 충분해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또 하루를 살아낸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